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네, 숙제 화면이, 잠깐만요. 네, 저번 시간에 1시간 20분인가 30분 정도 하다가 끊겼죠, 도중에. 네, 오늘은 근데 한 시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자소서 포폴 쪽은 안 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날짜 하나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음, 뭔가 최근에 계속 개발자를 하는 게 맞는지 또 머릿속이 어지러워져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더 책을 읽으시면은 잡생각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다 모든 직업을 다 해보진 않았지만, 예,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는 거죠. 이거 왜 이러지? 컨트롤이 계속 눌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잠깐만요. 됐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 2번 빼고 다 하셨다는 거죠? 2번 빼고. 아, 개발 블로그도 안 했어요. 왜냐면 책만 읽어도 네네. 급급해가지고 책 읽는 것만으로도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좀 빡셌어요. 이번 주는. 네네. 그러면 우선 요거 두 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볼게요. 네.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네. 언젠간 한 번에 몰아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네. 개구리 책 1, 2장. 요거 먼저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즐겨찾기 해놨겠죠? 이건 음, 안 해놨어요. 챔피언 스프링. 디자인 패턴의 원리. 입체지향 스프링 원리.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스프링 입체지향. 여기는 스프링 입문을 위한. 뭔가 최근에는 회사도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회사요? 어떤 회사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네. 그냥 요즘, 그냥 뭔가,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 그 육아 동시에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육아를 동시에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 그것도 있고, 근데 갑자기 그렇게 일주일 정도 만에 드신 생각이 이유가 있나요? 부모님은? 일주일, 맞아요. 예전에도 계속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이번 아니, 네. 일주일이 좀 저번 주랑 많이, 너무 다른 사람 같은데? 저번 주는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이번, 네. 네, 말씀해주세요, 먼저. 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번 일주일이, 모르겠어요. 저도. 남편이랑 좀 다투기도 했었고, 무슨 일이 예전에 있으셨군요. 네. 좀 그런 것도 있었고, 모르겠어요. 어떡할지.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고민이 있죠. 저도 있고. 그게, 뭐,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고민이 사실 현실보다 인간이 뇌가 더 과장해서 받아들인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뭐 고민 걱정은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을 하건 안 하건을 떠나서.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뭘까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 불안 정도와 현실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 그 삶을 만족하는 그 괴리가 엄청 커서 그냥 지은님 자신을 좀 돌봐야 되지 않는 시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음.
근데 이, 준성님은 그럼, 어, 네, 네. 말씀해주세요. 원하는 게 개발자이신 거예요? 그러면? 어, 근데 저는 개발자는 수단이라 생각해서 이게 뭐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아니라 현실 지금 음, 21세기에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이기도 하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무한 응용이 가능하잖아요. 도메인 상관없이 어, 뭐 정보통신 쪽에서는 이 기술로 뭐든 만들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자본 중에서 수단인 거죠. 게 무조건 되고 싶어가 아니라 이걸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쪽을 온 거지. 뭐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다 비슷한 생각으로 개발자를 하지 않을까요? 진행할까요? 아, 네네네. 네, 네. 그 1장은 우선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냐면 이 책은 자바이신 약간 문법과 언어에 관한 거라면 이 책은 이미 나갔던 내용이긴 한데 그 자바의 역사책 그러니까 수학 익힘책 같은 느낌이에요. 수학책이 있으면 수학 익힘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자바의 아니, 언어 자바의 신 외에도 이 언어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래서 이 설계한 사람의 의도를 조금 더 역사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1장에서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이. 신기술은 이전 기술의 어깨를 딛고. 그러니까 이게 자바라는 게 땅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시 언어 시 뿔뿔 자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순서대로 보시면은 보이죠. 네. 그래서 하나씩 나가 볼게요. 우선 기계어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기계어란. 기계어. 기계어는, 음, 뭐였더라? 그, 뭐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운영체제가 네. 해독할 수 있는 언어? 맞죠. 그러면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랑 뭐가 달라요? 음,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는, 문법이 있는데, 네. 근데 기계어는 0과 1로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그러니까 저 언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를 쓰는 거예요. 언어를 아, 네네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계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보다도 음, 단순하지만 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속도가 빠르다. 맞아요. 속도 빠르고 더 정확하고. 그쵸, 그쵸. 네. 어, 그래서 이 0과 1밖에 모르는 컴퓨터한테 처음으로 사람의 언어로 개발을 해서 컴퓨터 0, 1로 바꿔는 언어가 C 언어예요. 네. 그리고 C 언어의 특징은 책에 안 나와 있죠. 나와 있나요? C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요? 시언어의 특징은, 어, 특징? 일단 절차적 네, 언어라고 네, 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어, 시언어의 특징은 이제, 일단, 어셈블리어인가? 어셈블리어가 만약에 뭐, 8비트라고 하면 7개 뭐, 1을 뭐, 애드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한 게 어셈블리어라고 하면, 네, 근데 이 어셈블리어가, 어, 운영체제별로 다 컴파일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했나? 네, 그렇게 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C 언어는, 네, 하나의 코드로, 어, 이제, 네. 네. 하나의 코드로 각 운영체제에 맞게 코드를 또 변경을 해줄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실행이 가능.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는데 혹시 또 하나 더 있으신가요? 알려주시는 게? C 언어? 근데 단점이 네, 이제 그 C 언어에서 그 int는, 아,
숄트랑 롱 정의를 네, 인트보다 더 작은 정수는 쇼트고, 네, 그다음에 롱이 인트보다 더 긴, 긴 정수라고만 정의를 해서 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 그 운영체제별로 인트를 4바이트로 사용하는 곳이 있었고, 2바이트로 사용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간 차지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렇게만 알고 있고, 그다음 포인터 개념이 있다라고 들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C 언어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네. 도투가 포인터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어떤 게요? 고투? 고투가 뭐죠? 네. 고투는? 고투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어떤 줄로 이동해라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포인터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 문법이고, 아니에요? 네네. 그래요? 포인터는 네, 알겠습니다. 변수인데 값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메모리를 가리키는 변수가 포인터예요. 음,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란 거는 그 값이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음,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가 다 어찌됐건 다 우리 하드디스크나 램에 저장돼 있잖아요. 네, 뭐 8기가에 저장돼 있을 수 있고, 500메가 이런 디스크 저장될 수 있는데, 거기에 위치가 다 있어요. 0x 뭐 8881번지, 0x 882번지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메모리를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나타내는 변수가, 나타나게, 알려주는 변수가 포인터예요. 그래서, 음, 그럼 포인터가 왜 필요하냐고 이제 재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은님이 어디 살아요? 하면 이제 대한민국에 살아요. 어떻게 대한민국가 포인터인 거죠, 지은님의. 경기도에 삽니다. 이것도 포인터고. 사실은 정확한 주소가 아니잖아요. 그치만, 한정해서 가리킬 수 있는 개념이에요. 주라는 게. 그러면 왜 이걸 써야 되냐? 이제 클래스가 사실 무한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추가할 수 있잖아요, 변수들을. 네. 네, 그 클래스에 가리키는 그 변수로 써요, 포인터를. 4바이트만으로도 그 사람을 무한정까지는 아니지만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4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할 때 포인터 변수를 쓰는 거예요. 적어주세요. 네, 이거는 제가 네. 적은 겁니다. 아, 지금 이제 GPT 없이는 개발하는 게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제는. 개념 공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짜잘한 건 틀릴 수 있는데, 방금 제가 말한 너무 명확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은 그냥 GPT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짜잘한 거는, 이렇게 세세한 거는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게 맞거든요. CEO, 을 정의, 특징, 예시. 음. 이게 원격에서 가끔 두 글자씩 써지거나 안 써져가지고 제가 두 글자 쓰는 거거든요. 음. 보시면 다른 변수의 메모리를 저장하는 변수, 이게 정의예요. 음, 그리고 특징은 간접 접근을 왜 해야 되냐가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네. 말한 것처럼. 근데 시어노는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구조체라는 스트럭트가 있어요. 네. 그런 스트럭트가 이제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데 스트럭트 안에 뭐 인트가 한 개, 두 개, 세 개, 열 개씩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4바이트로 대체할 수 있는 변수.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메모리 효율을 높이고 배열이나 동적 메모리 할당과 같은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포인터 개념이에요. 지금 같은 말을 GPT가 좀 더 문어체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을. 음, 이게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포인터가 왜 나왔지? 아, 네. C 언어 하다 나왔는데 그럼 C 네네. 언어에서 이제 C++로 넘어갈 때 어떤 특징이 네. 추가됐죠? C 언어에서 네. C++에서 이제 언어가, 객체지향 컨셉이 들어갔다라고 알고 있어요. 입체지향 컨셉이 왜 필요해요? 컨셉이 필요한 이유. 어,
객체 지향. 객체 지향이 좀 더 이제 사람이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해서, 예시를 들어주세요. 또, 사실 사람이 이야기 편한 건 전 절차제지장이라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사람은 시간 순서대로 말하기를 좋아하지, 어, 음, 뭐, 책상이 어떻지, 뭐, 음식이 어떻지, 이걸 다 종합해서 객체 단위별로 말하진 않잖아요. 우리 저희가 대화를 할 때, 뭐, 저번 주에 뭐 네네. 했어요? 지은님 숙제 어떻게 아, 했어요? 이렇게 다 시간 순서거든요.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네네. 제가 만약 객체 지향으로 말하려면, 음, 뭐라 그러지? 이 스프링 입문 자바 객체 책은 어땠어요? 뭐, 자바의 신은 책은 어땠어요? 뭐, 포트폴리오는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하나씩.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 대부분 아, 보통 사람들의 말은 아니라는 이걸 거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그렇군요. 사실.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 객체 지향이 어떻게 보면, 음, 음, 그러니까 뭐지, 약간 패키지로 묶는 것처럼 객체 안에 뭐, 메서드를 넣고 해서, 뭐, 그 구분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 그 상속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어, 코드를 여러 번, 중복 코드를 없애는 것도 있고요. 네. 어, 음, 중복 코드가 근데 상속을 하면 왜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음, 음. 예를 제가, 들어서, 네. 가, 네, 가시 클래스의 네. 공통적인 부분을 그 네. 뽑아서 추상화를 시켜서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나 변수를 만드는데, 그 부모 네. 클래스에 있는 변수랑 메서드를 선언을 해두면 자식 클래스에서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굳이, 음, 네, 그런 식으로 네. 코드를 음, 좀 줄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객체 지향의 음,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입체 지향의 단점은, 음, 그, 추상화 시킬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어,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음, 뭐지? 음, 음, 공통점이 없는 거죠. 네, 제가 맞아요. 구현하려는 어플리케이션의 객체들이 공통점이 없어서 모든 걸 다 맞아요. 클래스로 만들면 사실 그냥 절차 지향을 짜게 나은 거죠. 오히려 클래스 변수 4바이트만 계속 모든 변수마다 더 쓰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플리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객체 지향이 많이 자리를 잡은 거죠, 사실은. 현실과 가장 가까우니까. 음, 그런 결론적으로 객체 지향을 하는 이유는 이건 제가 설명 더 이어서 할게요. 그 네. 객체 지향의 네 가지 특징인 그 캡, 캡슐화, 추상화, 상속, 다형성을 통해서 캡상추다. 네. 네, 그 네 가지 특징과 이제 그 네 가지 특징을 지키면 오 원칙이 이루어져요. 오 원칙이 솔리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네, 솔리드까지 무슨, 네. 솔리드 오 원칙과 사 특징을 지키면 네. 중복 코드가 제거되고 코드 그 유지 보수성이 올라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영향도가 종속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내가 음, 코드를 변화할 때마다 적어 어
적은 부분만 수정해도 돼요. 그래서 코드 생산은 빠른 시간 내에 내가 그 변경해야 할 부분만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말은 개발한 코드를 짜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남은 시간 동안 뭐 추가 리팩토링 한다거나 새로운 기능을 또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스타트업이나 작은 프로젝트는 사실 다 안 지켜도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고 싶은 회사나 아니면은 좀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 기회비용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객체 지향을 써야 된다라는 저 객체 지향 언어를 만든 사람의 의견이에요. 실제 현업자들도 그렇게 거의 똑같이 생각하고 개발하고 있고요. 음, 객체 지향을 써야 된다가 이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UML은 뭔가요? UML이 네. 그 다이어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뭐지, 뭐, 로직 다이어그램? 로직을 네. 그림으로 표현한 것? 맞아요. 이 UML 안에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있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 개발자 외에도 도식화된 툴을 이용해서 어, 아, 도식화된 풀. 네, 그 맞네요. 운영자나 기획자 또는 소비자,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의 어, 비즈니스 도메인을 이해하기 위한 툴이에요. 비즈니스 로직을 이해시키기 위한 툴이다. 예시가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네. 나중에 저랑 다 이거 시퀀스는 작성해보고, 아는데, 네. 클래스는 잘 모르겠어요. 아, 시퀀스만 요거는 이제 클래스가 어떻게 상속됐고,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있고에 대한 그, 아키텍처를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계층 구조 그림이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냥 네, 이미지 검색해보실 때, 이런 거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이런 거? 이건 시퀀스, 네, 이거는 네, 클래스 약간, 다이어그램. 이게 지금 펄슨이 상속한 거거든요. 프로페서랑 스튜던트를 상속해서 얘가 자식 음, 클래스고 이 펄슨은 또 1대 n 관계를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펄슨 하나가 주소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음, 주소가 더 있죠. 어, 주소가 주소가 없는데 주소가 어디? 네, 하여튼 주소 변수가 하나 있어서 이 주소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들어가서 요 개념은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여기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봤는데, 뭐지? 뭐가 서비스 오리엔티드 네, 아키텍처였나? 네, 그거는 뭐냐면, 이제 네, 개발을 할 때 서비스 지향 주도 개발이었나? 네, 맞아요. 네, 그렇게만 네. 기억나고,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요, 이거는. 음. 그냥 이게 약간 서비스, 네. 네, 역사책 같은 거 역사책. 그러니까 개발을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할 거냐. 비즈니스 로직이냐, 행동이냐. 이 CBD가 아마 비헤이버의 약자이고, 얘가 S가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의 행동에 맞춰서 개발할 거냐, 아니면 전반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그 행동 말고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것도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은 행동이 아니었네요. 베이스 컴포넌트였구나. 어찌됐건 이 컴포넌트로 나눠서 개발할 거냐. 이게 컴포넌트가 뭐냐면 재사용 가능한 모듈로. 그러니까 레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레고는 네, 사실 어디에 그 레고의 규격만 맞추면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네, 레고를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모든 개발
모든 모듈들을 다 레고화해서 다 잘게 부셔도 다시 조합해서 다른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끔 개발하자는 그 개발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CBD가. 그러니까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무슨 말 예를 들면은 뭐 로그인 컴포넌트, 뭐 음, 패스워드 암호화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그 자바 그 기본 클래스의 패키지에 있는 것처럼 컴포넌트를 다 분리해 놓고 어디에 임포트 시켜도 다시 동작하게끔 만들자는 개발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네. 재사용성을 극대화하자. 그런 개발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는 뭐냐면 저런 개발 방법론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재사용성에 집중한 게 아니라 실제 이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게 도메인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결제여도 뭐 게임에서 결제하는 거랑 실제 오프라인 결제랑 온라인 커머스 결제랑 다르단 말이에요. 특징들이. 그 네. 특징에 맞춰서 좀 중복된 코드가 있다고 하지만 특징에 맞춰서 모듈을 하는 거와 또 다르거든요. 이건 재사용이 잘 안 돼요. 도메인을 맞춰놨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역사책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모든 게 다 재사용되게 자기 분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해보니까 막상 이렇게 잘 분리해놨는데 잘 갖다 안 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맞게끔 조금 더 코드가 분리는 안 되지만 실제 쓰는 코드에 집중하자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이 음, 많은 비즈니스에 맞춰서 개발하자. 네, 약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역사책 같다는 의미였어요, 이 책이. 아, 이걸 왜 읽냐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흐름이 있으니까 앞으로 뭐가 나오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책을 네. 읽으면 미래를 약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근데 소아가 아니라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AI 아키텍처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네. GPT나 이런 머신러닝 ML 언어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개발시킬까라는 아키텍처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음,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실제 AI 더 공부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기술과 합해서 그런 지식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책이 이렇게 독자가 말해주는 거고요. 네 가지 특징은 아까 말했어요. 캡상추다. 네, 이거는 한번 특징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캡상추다. 이거는 근데 이 책에서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여기 있네요. 요때 할게요. 요때 아, 3장에서. 네네네.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왜 쓸까요?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가 그, 뭐, 그러니까 이미 만,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코드를 유틸로 만들어 두고, 네. 어, 있어서, 그러니까 서비스 개발을 하는데 좀 가져다 쓸 수 있기 쉽게 하는 거? 음, 가져다 쓰기 쉽다. 그러니까 뭐지?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 개발자가 네. 그 개발 코드 로직에만 신경 쓸 수 있게 음, 해둔 기술. 그러면 개발 코드 로직 외에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기능이 뭐가 있어요? 스프링이 지원해주는 기능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스프링이 어떤 기능을 하길래 이게 가능한 건지. 아, 이게 예전에 이르는 뭐 iOC나 네네, 맞아요. 그다음에 뭐 DI나 AOP나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서 네, 조직에만 집중하게 해주는 거고요. 네. 뭐, 그 각각은 좀 잘 기억은 나진 않아요. 음, DI는 무슨 인젝션이었던 것 같은데, 디펜전시 인젝션. 네.
디펜던시 인젝션. 네, 그게 네, 그 제가 따로 뉴로 이제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네, 생 스프링이 제가 그 뭐야 제가 뭐 서비스 어노테이션을 쓴다거나 뭐야 리소스 어노테이션을 쓰면 스프링이 거기에 어, 그 변수에 어, 이체를 넣어주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그 객체의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을 개발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한테 위임해서 어, 네. 사실 C나 C++은 그 딜리트 뉴를 다 직접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메모리가 해제가 안 돼가지고 어, 그 음, 서버에 메모리가 부족하면은 이제 뻑이 난다고 하죠. 보통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음, 동작하지 않는다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스프링을 쓰면은 알아서 해주니까 진짜 개발 객체의 행위만 개발하면 되는 거죠. 메서드만. 네. 그거 외에도 지금 생각나는 건 그 그 그래들이나 메이븐의 그 초기 설정들 있잖아요. 초기 어, 설정이 뭐냐면 홈.xml 말씀하시는가요? 어 폼.xml 그건 메이븐. 네. 메이븐에서 폼.xml에 내가 네. 어떤 기술들을 쓸지 다 명시하잖아요. 어떤 그 네네네. 모드 그 임포트 할지. 디펜던시들 넣고,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네. 있는 버전을 이제 상호 호환을 맞춰준다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음, 디폴트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남들이 많이 쓰는 거를 알아서 먼저 임포트 시켜놔요. 그런 기술들이 스프링에 있어요, 실제로. 아, 그리고 그때 뭐 대역별로 컴피그 설정을 따로 분리하게끔 액티브하게 써주는 기술도 있고, 뭐 요즘에는 스프링 시큐리티나 스프링 클라우드 네, 네. 이런 점차 확장되고 있는 거죠, 기술들이. 네, 클라우드 기술을 더 쉽게 컴포넌트로 제공해주는 기술이 있는 거고, 시큐리티는 뭐 인증 방식, 뭐 오어스나 아니면 뭐 JWT 토큰 가지고 그러니까 해커들이나 이런 공격을 덜 받기 위해서 받아도 그걸 이제 방어할 수 있게끔 2차, 3차로 방어할 수 있게끔 이런 아키텍처들이 있어요. 그런 기술들을 더 최고로 제공해주는 기술들이 있어요.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그래서 우리는 네. 프레임워크를 왜 써야 되냐면 개발 생산성 외에도 뭐 보안, 어, 관리, 운영 이런 모든 측면에서 프레임워크를 써오면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공부를 많이 해야만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1장은 정리를 하면은 기체 지향이 왜 나왔고 프레임워크를 왜 쓰는지를 이 기술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대략하게 알려준 1장이었어요. 2장은 네. 이제 C 언어랑 C++이 뭐가 다른지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네. 여기서 지역 변수와 메모리인가? 여기까지만 읽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보니까. 그러면은 네. 다는 못 읽었네요. 여기까지 지역 변수 메모리 여기까지 네. 그럼 T 메모리가 네. 뭔지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T 메모리가 뭐죠? 자바에서? T 메모리가 네. 뭐야, 클래스들을 넣는 스태틱 메모리랑요. 네. 그리고 그 메서드를 넣는 메서드 메모리랑 그 다음에 힙 메모리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택이랑 힙 있었네요. 네. 요 세 가지 클래스, 특징 하나씩만 말씀해 주세요. 메모리 영역의 특징. 스태틱 메모리에는 이제 클래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 자바랭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임포트한 클래스 클래스들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어, 올라가는 메모리 영역이고, 네. 그리고 스택 영역은 이제 만약에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 네. 올라가고, 그리고 메서드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그 지역 변수가 또 활성되는 공간이에요. 방금 지역 변수가 할당되는 데가 어디라고 하신 거죠? 메서드 영역. 어, 지역 변수가 할당되는 데는 스택 영역일 것 같은데요? 스택 영역. 네. 네, 네. 스택 영역.
스태틱이 때 메서드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지금 같은 얘기고. 스택힙이, 헷갈, 네, 네. 이 메서드 영역에, 네네. 스택 영역에 네. 그, 네, 그, 메서드가 호출되면 쌓이고, 그리고 맞아요. 지역 변수도 쌓이는 곳이 스택 영역이에요. 네. 그러면 요 책은 그 2장 나머지랑 3장까지 다음 시간에 읽어와 주세요. 네. 그리고 이 책 2장부터 3장. 근데 이 책은 뭔가 조금 술술 읽히긴 했어요. 맞아요. 약간 뭔가. 쉬어가는 느낌이 있긴 하죠. 네. 아, 그리고 두 번째 초반이라서 숙제가 그런가요? 네, 다 아는 개념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제 복습하고 설명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내용이라 저한테 그걸 검증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네. 말고 두 번째 숙제가 뭐였죠? 안 보이지? 다음에는 그 자바의 그 스트링부터 아, 18장. 네. 18장까지요. 요거 나갈게요. 네. 아, 여기 있었구나. 근데 저번에 뭐지? 오브젝트 하다가 끝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 최상위 객체 말씀하신 거? 최상위 클래스. 네네. 근데 오브젝트를 다 끝내고 했었는지, 좀 뭔가 급하게 끝냈던 것 같아요. 저번 마지막 시간에. 다시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저거. 19장. 네. 이게 나는데. 차가 안 보이죠? 맨 위에 있나? 모르겠어요.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아, 오브젝트가 이거는 다 했던 것 같은데요? 15장이라는 거 보니까. 그러면 오브젝트 다음 거는 안 했나 봐요. 네, 여기서부터 나가는 것 같은데. 네, 13장부터 나갈게요. 그 인원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예요? 이동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 네. 어, 이동 클래스는, 음, 파이, 그러니까, 인원 클래스는, 아, 이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원 클래스는 어, 어, 스위치 케이스 할 때 많이 쓰이는 클래스다. 음, 그리고 예전에, 그냥 기억나는 거는 JDK5 전에는, 네. 스트링이 안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스트링이 스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 스위치 조건문에 들어갈 수 네. 있다? 그렇게만 네. 기억나네요. 아, 인원 그러니까 클래스는 케이스에. 사실 그 인트 리스트로 저장되지만 변수가 네. 실제 메모리가 실제 메모리 저장이 개발자 입장에서 네이밍을 지원해주는 클래스. 무슨 말이냐면 인원 커머스를 하면 이넘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뭐 클로즈 옷, 뭐 전자기기, 어, 뭐 음식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이넘 그 순서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저게 다 인트형 변수로 저장돼요. 0, 1, 2 이렇게요? 네. 그래서 메모리는 아끼면서 개발자가 가독성이 제공되는 클래스인 거죠. 좀 특이한 클래스인 거죠.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저게 의미가 없는 그냥 012 그냥 순서의 값인데 그 값을 개발자가 지정해주는 가독성이 좋게끔 이름을 추가해주는 클래스인 거죠. 음. 좀 더 특징을 예시를 보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수로 저장되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 아까 인트로 저장된다. 상수로 저장되고 음, 네. 상수 간에 특정한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런 식으로 저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0, 1, 2, 3, 4, 5, 6, 7로 저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사람이 이해하시기 쉬우면서도 컴퓨터한테는 숫자를 적게 쓰는 클래스인 거죠. 특이한 클래스인 거죠, 아주. 사실 이런 의미는 컴퓨터는 몰라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음, 사람은 이거를 0이라 저장하겠다. 휴일을 0이라 저장하고 일시작을 1로 저장하겠다라는 거 컴퓨터한테 컴퓨터는 의미가 모르겠지만 사람만 알 수 있는 클래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신기하네요. 이렇게 그럴 수가 있지? 결론은 고정된 상수값을 표현하고 그 상수들에 대한 추가 메서드나 필드를 정의할 수 있는 도구다. 네, 이게 정의네요. 아, 이게 결론이네요. 네. 요걸 설명 주시긴 했네요. 스위치문에서 주로 쓰인다. 어, 네, 있긴 있네요. 네. 근데 이게 더 정확한 정의라는 거죠. 사실은 이 놈이 뭔지를. 네. 그리고 YC. 어, 인터페이스가 이제 엄청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책에서 자바에서. 그래서 어떤 네. 개념일까? 아, 이게 뭐라고요? 인터페이스가 어떤 건지 자바에서. 음,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란, 어, 어떻게 말해야 되지? 자중 상속이 가능하고, 네, 변수가, 없고, 어, 구, 그 구현체는 없고, 틀만 있는 것. 음. 그럼 왜 써요? 왜 쓸까요? 음, 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객체 지향의 단점으로 추상화할 수 없는, 공통 부분이 없는 것들을, 공통 부분이 없으면 클래스로 만들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면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아까 클래스는 단일 상속만 이거든요. 네네. 근데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돼서 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어, 맞아요. 이게 사실 맞거든요, 네, 내용이. 네.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어, 그 코드 응집도를 높인다라고 한 줄 말 수 있어요. 코드 응집도? 응집도가 뭐냐면, 어, 네. 응집도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기능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 연관 있는 코드들이 있어요. 로그인이면 네네네. 로그인, 암호화면 암호화, 뭐 결제면 결제, 이런 식으로 연관된 코드들을 뭉쳐 놓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학교도 그렇잖아요. 학교에도 뭐 표시가 좀 예시가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뭐 특정 반은 뭐 비만 반 또는 특정 반은 뭐 장애인을 이렇게 모아둔 반 또는 뭐 특정 반은 우등 반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네. 그거를 왜 나눠 놓냐면 윗사람들이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음, 그 교사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내가 모아놔야 왜냐면 모아놓은 이유는 하나예요. 그 모아놓은 애들끼리 요구사항이 비슷하거든요. 비만이면 다 같이 뛰면 되거든요. 장애인이면 다 네. 같이 움직임이 불편하니까 그 뭐 턱을 다 같이 낮춘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기 편하게 위해서 이게 뭐 보호자를 더 동반한다든지 이렇게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다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반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그 행위가 들어가겠죠. 코드도 똑같아요. 코드의 응집도를 높인다는 게 인터페이스로 다 분리해 두면 필요한 곳에서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별로 필요한 기능만 추가해서 쓰면 모두가 다 같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인터페이스를 잘 분리해서 쓰면은 사실은 추상화가 잘 된 거랑 똑같아요. 기능이. 그래서 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코드 응집도를 높이면
객체 지향을 잘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네. 무방합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주세요. 아, 그러면은 이걸 답변하시면 돼요. 그럼 추상 클래스와 음, 인터페이스가 뭐가 다른지. 이게 기술 면접에서 맨날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아, 뭐가 다르죠? 네. 그냥 저는 그냥 겉보기에 다른 점 말씀드리면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다 네. 보니까 이제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네. 인터페이스는 변수가 없고, 맞아, 맞아. 그리고 네, 클래스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상속이고,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고요. 네네. 그리고 초상 클래스는 그 생성, 음, 바로 생성을 할 수가,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인터페이스는 객체 생성이 안 되고요. 네. 그럼, 그리고, 네. 그러면 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 언제 추상 클래스를 써야 될까요? 얼추 언제 들어보면 초상, 무조건 인터페이스가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언제 추상 클래스 쓰는 게 좋을까요? 언제 초상 클래스를 쓰는 게 좋을까? 음, 모든 기술들은 항상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네네네. 한쪽만 좋으면 사실은 인터페이스를 안 만들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를 비교를 안 하겠죠, 애초에. 맞아요. 이게 참 애매한데, 네. 초상 클래스는, 음, 언제 쓰냐? 이 말은 사실 어, 아까 정답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중상속이 필요 변수, 없을 때요. 네? 아, 다중상속이 필요 없을 때. 다중상속이 필요 없을 때, 그리고 변수가 필요할 때, 그쵸, 같은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어, 그러니까 그리고, 네네, 말씀하세요. 그, 사실 이거는 또 인터페이스에도 있는 기능이라서, 그러니까, 뭐지? 인터페이스는 구현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구현된 코드가 없고, 그냥 그 상속받는 클래스에서 구현 코드를 작성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앱스트랙트 같은 경우는 구현체가 있는 코드도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인터페이스에 최근엔 또 디폴트가 있어가지고 또 음. 이건 또 크게 음. 모르겠네요. 이거를 잘 알려면, 그 5원칙 중에, 솔리드 5원칙 중에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를 이해하시면, 인터페이스를 분리할 필요가 없을 때가 추상 클래스 써야 될 때거든요. 여기 음, 개구리책에 나와 있어요.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오, 여기, 여기 있다. 근데 네, 네, 요거를 읽어보시면, 요거를 이전까지 분리할 필요가 없을 읽어야겠네. 때가 추상 클래스를 써야 될 때구나. 네. 그래서 책을 같이 음, 읽어야 돼. 병행적으로. 네. 네. 아, 예외는 뭐예요? 예외가 엄청 중요하죠. 아, 예외랑 에러가 있는데, 네, 어, 예외랑 예외의 차이. 에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둘 다 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상에서 생긴 건데, 뭐라고 해야 네, 되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하는데 아예 그 프로그램이 꺼졌을 때 그 네, 정도가 이제 에러고요. 네, 그다음에 예외는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체크드 예외랑 언체크드 네, 예외가 있거든요. 네, 체크드는 트라이 캐치로 네, 어, 그 익셉션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줄 수 있는 게 체크드 예외고요. 네, 언체크드는 그 개발자가 그 로직을, 그러니까 코드를 잘못 짜서 생긴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널 익셉션이라든지 아니면 아웃 오브 인바운드인가? 그, 아웃 오브 인덱스인가? 네, 네, 네. 그렇게 개발자가 잘못 짰을 때 생기는 예외고, 이거는 잘못 짜서 생긴 거기 때문에 예외가 생길지 아닐지를 모르는 상태라서 음,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아시네요. 언체크드입니다. 네. 잘못짠 오류. 네, 정확합니다.
그러면 예외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체크드 예외를 처리하겠죠. 언제 체크드는 언제 짜는지 모르니까 체크드 네, 맞아요. 예외를 처리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트라이 캐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네. 스로우즈라고 그 메서드에 그 만약에 익셉션이 커졌을 때 그 상위 그러니까 이 메서드를 호출한 곳으로 익셉션을 넘겨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더 처리 방식? 그리고 스로우도 되나요? 일부러 익셉션 터트리는 것도 처리 방식인가요? 우선은 질문 다시 드리면 얘는 문법이고 예외를 무조건 얘를 해야만 예외를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스로우가 던지는 거죠, 예외를. 예외를 던진다는 거는 네,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 예외 네, 세 가지 방식을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복구, 네. 회피, 전환이에요. 아, 근데 스로우는 어떻게 보면 전환인 거죠, 전환.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혹시 이 세 가지 책에 나오지 않았나요? 복구, 회피, 전환? 이거는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네. 말씀드리면 전환은 이 스로우라는 걸 통해서 내가 호출된 그 스택 트레이스의 앞단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지금 이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바 뭐 유저 클래스 38번째에서 NP가 발생했어. 그 나를 호출한 무슨 코드야. 이 부분에서 발생했으니 개발자한테 알려줘. 라고 추가 정보를 앞단에다가 던지는 행위가 전환이에요. 네. 네. 회피는 예외가 발생했는데 어차피 못 처리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회피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음, 결제 서비스인데 피지사가 지금 계속 500에러가 와요. 네트워크 서버가 네. 거기에 장애가 나가지고 어차피 계속 500이 오니 전화를 해도 의미가 없으니 우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무시하자. 네, 네, 아, 무시하자. 네. 스로우가, 무시하자? 아, 회피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외가 발생해도 음, 어차피 해결 방안이 없으니 무시하고 기존 동작들이나 마저 제대로 동작시키자가 회피예요. 음, 네. 그리고 마지막 복구는 뭐냐면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오류가 났는데 재시도하니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순간적인 오류인 거죠. 순단이라고 서버가 잠깐 멈춘 거 있거든요. 그때는 유저한테 다시 시도하라고 해도 되지만 내가 그 순단인 걸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서버는 뭐 네. 주기적인 헬스 체크를 통해서 잠깐 500 내가 지금 피지사 아까 결제 서비스라고 다시 예를 이어서 말씀하자면 내가 계속 헬스 체크를 하고 있는데 1초당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아까 한 특정 몇 초에서만 장애가 난 걸 서버가 인식하고 있어요. 그때는 유저가 지금 딱 그 운이 안 좋게 그 순단 발생했을 때에 500이 나서 잘못된 거를 서버가 이미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으면은 다시 시도해 주는 거예요. 유저가한테 다시 체크를 하라는 불편함을 하지 말고 잠깐 순환이 났으니까 내가 복구 처리해가지고 다시 처리해볼게라고 하는 게 복구예요. 방금 제 말 이해되시나요? 어, 제시도, 제시도 네. 요청한 그러니까 제 시도를 서버에서. 네, 유저한테 다시 떠넘기는 게 아니라 서버 자체가 제 시도를 하는 거죠. 왜냐면 네, 내가 한 번 더 시도하면은 유저의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세 가지가 예외를 처리하는 세 가지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결론은 프로그래머는 저 예외를 잘 처리해야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장애를 최대한 적게 발생시키고 안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네, 음, 네, 그게 결론입니다. 네. 네. 네, 스트링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예요? 어, 얘는 그 뭐야, 그 자식 클래스가 없는 파이널 클래스고요. 네, 그리고 객체에서 유일하게 플러스로, 그러니까 플러스 연산을 할 수 있는 네, 클래스고, 네. 그리고, 혹시 그 플러스 연산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시나요? 어,
뭐지? 만약에 헬로우가 있어요. 네, 헬로우, 하고, 월드 이렇게 하면, 네, 제가 알기로는 먼저 헬로우가 먼저 만들어져요. 객체가, 네, 스트링이. 그 네, 다음에 헬로우에다가 월드를 붙여가지고 또 새로운, 네, 어, 객, 스트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가 네, 이뮤터블이에요. 그러니까 음, 네, 불변성이 있는, 네,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얘는 또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콘스탄트 풀을 또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요걸 물어본 거였어요. 요 플러스가 어떻게 가능한지. 네네네. 요거는 그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바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아니요? 결국엔 컴퓨터는 인력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플러스가 네. 중간 문자열 사이에 붙어 있으면 이 문자열과 이 문자열의 그 인덱스는 각각 살려두되 스트링을 하나의 변수에다가 합쳐서 넣게끔 이 오퍼레이터에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바에. 이거를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 연산자. 그쵸? 자바 오퍼레이터 플러스. 자바 스트링 클래스에서 플러스 연산이 가능한 개념을. 스트링에 오퍼레이터가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구현 코드가 맞아요. 있다는 거죠? 이 오퍼레이터가 뭔지를 설명하는 게 사실 그 답변인 거죠. 제 질문에. 음, 음, 그러니까 사실 이 오퍼레이터를 설명하면 저 스트링이 어떤 클래스인지를 사실 이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아, 이런 게 다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구나가 사실 제일 정확하죠. 사실은. 오퍼레이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숫자와 문자를 결합하거나 숫자나 숫자 또는 문자나 문자 이런 모든 경우의 수의 그 덧셈 연산의 내용들을 그 제네릭한 템플릿 변수로 미리 모듈을 만들어 놓은 클래스예요. 오퍼레이터의 예시를 들면은 사용자 지정 오퍼레이터거든요. 맞아. 스트링 빌더랑 스트링, 뭐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시. 그러니까 이 연산자를 아무것도 이거를 이미 구현된 거 말고 이런 연산자는 없잖아요. 3개짜리. 이거를 제가 네네. 만들 수 있는 거야, 개발자가. 헬로 음, 월드를 이런 연산자 없잖아요, 실제로 자바에. 만약 이렇게 네. 했어요. 결과를 내가 헬로 월드로 만들어준 연산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발자가 직접. 음,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가져다 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응용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아, 플러스를 내가 사용자 지정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서 자바의 그 자바 뭐 11 버전이나 8 버전은 없어요. 뭐 자바 한 27에 내가 자바 개발자야. 그래서 플러스를 연산 오퍼레이터를 추가해서 스트링 클래스를 보강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렵나요? 이거 적어주세요. 네, 네. 어떻게 적어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자 지정 개발자가 추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플러스만 쓸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남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러스를 응용해서 뭐 지금은 당연히 이런 연산자는 필요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세상이 바뀌어서 진짜 막 로봇이 많아서 로봇이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죠, 네. 미래는. 그러니까 사실 준비된 개발자라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까지 응용할 수 아,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 아, 차이를 모든 언어, 모든 프레임워크, 모든 프로젝트에 할 때마다 다 확장적으로 안정성 있게 개발할 수 있으면 몸값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그 사람한테 네. 시킬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음, 와, 그렇군. 그래서 스트링 알겠습니다. 클래스는 사실 오퍼레이터를 사용자 지정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그 이뮤터블 하는 내용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를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스트링 필드와 스트링 버퍼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죠? 이것만 말씀드리고 꺼야 될 것 네,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요거 10시가 말씀드려요. 돼가지고. 그러면 숙제 먼저 스트링, 잠깐만요. 숙제 먼저, 네, 써야 된다고 하시니까. 가바이신. 아까 18장은 읽으셨죠? 18장까지. 네네네. 근데 이건 복습 겸 1장은, 써놓고. 1권은 다 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팀점부터 2권에 어, 스프링 버터랑 스프링 빌더. S24인데 S24를 본 게 목차가 편하더라고. 네. 2권에 1장은 음, 역사책이고 자바랭도 중요. 3장까지 읽어볼까요? 그럼 2권에 3장. 네. 제네리까지 네, 읽어보시고 요거 차이점만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네. 일단 스프링 버퍼는 스레드 세이프티고요. 네. 스프링 빌더는 세이프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세이프티하지 않은 스프링 빌더가 좀 더 빠르다고 음, 네. 했어요. 요 내용부터 네, 부가 설명 질문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네. 차이점 잘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요거를 이제 2차, 3차 질문 다음 시간 할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응.